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 나폴리 온라인은 이탈리아 풋볼 클럽 라디오에 출연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에이전트 클라우디오 아넬루치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아넬루치는 단 은도예에 4,500만 유로 약 720억 원을 쓰느니 이강인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볼로냐 선수들에게 4천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 약 640억에서 720억 원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그 가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볼로냐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다라며 은도의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아넬루치는 젊고 재능 있는 훌륭한 선수다. 볼로냐에서 고작 12경기에서 13경기 잘 뛴 선수를 데려오는 대신 나는 이강인 같은 선수를 선택하겠다. 결론적으로 은도예에게 과도한 금액을 쓰느니 이강인을 노리는 편이 훨씬 낫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인 파울로 스트링가라도 극찬한 바 있는데요. 스트링가라는 라디오 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강인은 창의적이고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는 이탈리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작지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창의성이 뛰어나며 프리킥도 아주 잘 찬다. 또 성실하고 태도가 좋은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단 레전드마저 이강인을 매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PSG의 레전드인 제롬 로탱은 RMC 방송을 통해 여러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강인, 루마스 베랄도, 곤살로 하무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이들의 이탈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며 대체 자원을 위한 물색도 시작한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만약 팀을 떠난다면 원하는 팀은 많은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크리스탈 팰리스, 나폴리, AS 로마 등 여러 클럽들이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인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다. 맨유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맨유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풋볼 클럽은 21일 맨유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맨유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맨유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맨유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맨유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맨유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맨유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맨유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돈방석에 앉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적의 1997년생 스트라이커로 현재 토트넘에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도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의 잠재적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했으며 에버턴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함께 기복 있는 플레이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 합류 후 지금까지 무려 50경기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기록은 90경기 20골 9도움. 결국 먹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후 2경기 만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달간의 재활 끝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24경기 5골 2도움. 결국 몸값이 수두역하였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 3월 히샬리송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도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대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잘하면 토트넘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구단 팔메이라스가 히샬리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닷컴은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에게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팔메이라스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상금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솔란케와 함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죠. 바로 가나 대표팀의 천재 미드필더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다는 소식. 이적 발표와 동시에 팬들의 관심이 쏟아진 건 다름 아닌 손흥민과 쿠두스의 만남입니다. 이 둘은 사실 이미 월드컵에서 한번 맞붙은 인연이 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가나의 운명을 가른 그 경기에서 쿠두스는 멀티골, 손흥민은 풀타임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쿠두스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로 뛸 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 또한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스를 거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 당시 스승인 오토아도 감독이 가나 감독이었습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손흥민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당시 규율도 잘 지키고 성격도 좋았다며 그래서 저는 손흥민의 미래를 봤고 주전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내일은 예외다. 출전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팀 전체로 손흥민을 막겠다고 답했었습니다. 가나 대표팀으로서 감독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쿠두스일 텐데요. 사실 쿠두스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존경해온 선수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월드클래스를 증명한 손흥민은 쿠두스에게도 자극이자 롤모델 같은 존재였죠. 이제 그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골을 향해 달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쿠두스는 빠른 드리블, 예리한 패스, 결정적인 순간의 골까지 가능한 전천후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손흥민은 두말하면 입 아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죠. 이 둘이 만들어낼 찰떡궁합, 상상만 해도 기대되지 않나요? 쿠두스는 말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앞에 있으면 패스 타이밍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 쿠두스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진화합니다. 토트넘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쿠두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두스의 새로운 등 번호는 20번인데요.
토트넘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이날 토트넘이 쿠두스와 2031년까지 6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지급한 이적료는 바이아웃 조항인 8,500만 파운드, 약 1,585억 원보다 낮은 5,500만 파운드, 약 1,025억 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조차 바이엘은 뮌헨이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자말 무시알라가 크게 다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쿠두스에게 접근하면서 500만 파운드 가량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쿠두스의 활동량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축구 철학에 잘 맞는 선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한 제이미 오하라가 새 시즌 친정팀의 선수단을 조명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새로 영입된 모하메드 쿠두스가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대신해 선발로 나설 것이라 전망하며 쿠두스의 인터뷰에 힘을 보탰습니다.